한 수 위에 인재들을 모아놓은 집단인 것 같다. 또 현재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쪽에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팀 타이틀 이런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일단 뭐 아리아나님부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한솔님, 그다음에 재욱님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저는 아리아나 오라고 하고요. 스토리보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로 일한 지 한 8년 정도 됐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는 어,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울트라맨이라는 이제 그 뭐 아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저기 특촬물 울트라맨의 그 애니메이션이 나오거든요. 영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그거 지금 같이 작업하고 있고. 제 이름은 김한솔입니다. 근데 한솔 연거라고 어, 이름을 보통은 쓰고요. 넷플릭스에는 약 5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덕트 매니저는 아니고 프로그램 매니저이고요. 저희 팀은 크리에이티브 프로덕션 팀이라고 로컬라이제이션, 아트워크, 메타데이터, 타이틀 론칭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저는 유재욱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베이에르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는 본사 그 로스가토스에 있는 본사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몇 개 이제 굉장히 많은 로우들이 있는데 몇 가지 로우들 그 랭킹하는 거, 타이틀 랭킹 해가지고 뭐 제일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일 앞에 보여주는 그런 알고리즘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세부로 들어가자면은 뭐 머신러닝 같은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요즘에 저는 주로 이제 데이터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도 빌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은 전에 다녔던 회사들에 비해서 넷플릭스는 정말 넷플릭스의 탤런트들은 정말 한 수 위에 인재들을 모아놓은 집단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기는 한데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생긴 지가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 제가 들어가기 한 1년 전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디비전이 생긴 거거든요. 넷플릭스에서 이제 보통 애니메이션을 이제 외부 회사에서 만든 거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사오는 식으로만 해서 콘텐츠를 확보하다가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자체 제작을 하려고 크게 회사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거의 업계에 있는 진짜 거의 한 3분의 1은 다 쓸어온 것 같은데 그 다른 회사들에 있는 인재들을 싹 쓸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그전에는 이제 좀 어떤 뭐 예를 들면은 막 디즈니 영화사 같은 쪽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 그런 사람들을 넷플릭스 와가지고 막 다 보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오를 했어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제가 드림웍스에 있었었고 저랑 같이 일한 사람 중에 거의 반절이 또 넷플릭스에 다 들어와서 거의 아는 얼굴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아는 얼굴들, 뭐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 이 최고의 인재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최고라는 게 예를 들면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은 뭐 최고의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테크니컬리 최고의 엔지니어를 말하는 거냐? 아니면 그 말고도 또 뭐가 더 있냐? 이 부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환경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얘가 프로그래밍 스킬이 얼마나 더 좋은지, 뭐 시스템 디자인을 얼마나 더 잘하는지 이거는 어느 정도의 수준, 바만 딱 넘어가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은 그 소프트 스킬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컨플릭트가 있을 때 서로 어떻게 잘 조율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그 넷플릭스의 컬처가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freedom and responsibility 얘기를 많이 하고요, FNR.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loosely coupled, highly aligned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컨트롤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컨텍슈얼 많이 하고 대신에 편하게 일을 해라. 컨트롤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넷플릭스 컬처를 잘 이해하고 그걸 정말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어른들을 많이 봤어요. 그게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봤던 부분들이에요. 다른 회사에 비교해서. 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인재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넷플릭스를 직장으로 다니는 건 스트레스 받는다. 오케이. 갈렸네요. OX. 제가 느낀 거는 각 롤에서 그 온보딩을 할 때 한 6개월에서 1년까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아, 나는 내일 잘리겠구나. 그런 느낌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후에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팀을 이직을 3번을 했기 때문에 약 3번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좀 일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친해졌을 때는 그 후에는 스트레스 없이 정말 아, 이렇게 일이 빨리 풀릴 수 있구나. 되게 스트레스 없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처음에 6개월 동안 언보딩 할 때 팀 같은 거 옮기실 때 그땐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게 사람에서 오는 게 아니면 왜 그때 스트레스를 받는 건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되게 처음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들어오면 너무 그냥 컨텍스트만 많으니까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제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무슨 컨텍스트를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지 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제가 한 2-3번 겪어보니까 그렇게 처음에 컨텍스트에 허덕이는 거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느 순간 약간 밤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매핑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구나 라는 클릭이 딱 있으면 그 후부터는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지고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이 되게 굳이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거나 리뷰를 받지 않아도 동료들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굉장히 이펙티브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A/B 테스트를 저희 팀에서 1년에 내보내는 게 뭐 보통 20개, 30개 정도의 A/B 테스트를 내보내요. 근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A/B 테스트를 내보낸다는 얘기는 A/B 테스트를 내보낼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려면은 뭐 인프라나 뭐 데이터나 그다음에 리서치에 퍼붓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 디맨드가 세고요. 그리고 또 비저빌리티도 굉장히 높고요. 왜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돈을 많이 쏟아부은 타이틀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타이틀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말들을 해요. 만약에 컨텐츠 쪽에서. 그러면은 제일 처음 보는 게 저희를 보는 거예요. 너네들이 프로모션을 알고리즘을 가지고 프로모션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타이틀 성공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이제 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뿐만 아니라 뭐 정치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굉장히 컨빈싱한 답변을 주는 거. 그게 왜냐면은 컨텐츠 쪽에 우리가 굉장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컨텐츠 쪽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돈 쓰는 입장에서 보면은 컨텐츠가 성공을 하길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큰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서는 이렇게 해고가 공포가 있긴 한데 또 실패를 좀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문화를 장려하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는 실패하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워낙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게 그로우하면서 좀 변화를 이루면서 버그들은 항상 인트로듀스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실패를 몇 번 했던 경우 한 3-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큰 거는 예를 들면 알고리즘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알고리즘을 A/B 테스트로 테스트를 하는데 A/B 테스트가 들어가면 보통 뭐 2개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를 읽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근데 A/B 테스트 결과를 다 읽어내고 뭐 성공한 거는 이거고 뭐 실패한 거는 이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 버그가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A/B 테스트를 전부 다 invalidate 한 거거든요. 버그가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는. 근데 굉장히 큰 실패거든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이어 레벨에서부터 이 느껴지는 그 눈빛 같은 거, 그건 이제 제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굉장히 놀라웠던 경험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버그가 들어오는 거를 미리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버그의 네이처가 뭐였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메모로 작성하고, 거기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게 우리 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팀하고도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밑에 인프라 레벨에서도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문화예요. 누구도 이 핑거 포인팅을 안 해요. 뭘 배웠느냐를 더 중시하지.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 좀 들어오시게 된 뭐 과정도 궁금하시다고 하고 하이어링 쪽에서도 지금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 분은 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넷플릭스에 취업하려면 이제 리퍼럴 같은 게 좀 머스트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질문도 오셨고 일단은 사실은 일단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하려면은 아무래도 애니메이션에 맞춘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기는 해요. 특히 이제 이 영화나 TV쇼에서 요구하는 요구하는 약간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은 이게 되게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돼 있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그 스킬셋이 되게 스페시픽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림을 잘 그려도 뭔가 그냥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일단은 회사에 지원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으시다, 스토리보드 아티스트나 비즈뎁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그거 관련 클래스도 들으시고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크루터들이 현재 넷플릭스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뭐 탤런트들의 링크드인을 많이 들여다봐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된 거고, 소프트 엔지니어링은 뭐 사실 회사마다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뭐 흔히 알려져 있듯이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처럼 그렇게 좀 말도 안 되는 퍼즐 같은 그런 그냥 풀기 위한 그런 프로블럼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주로 컨텍스트가 많이 들어있는 이제 넷플릭스 고유의 프로블럼들과 관련된 그런 그 프로그램 퀘션들이 많이 나와요. 테크니컬 세션 넘겼다면 이후의 세션은 테크니컬 세션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은 HR 헤드나 뭐 디렉터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비헤이비어럴 퀘션들을 듣는데 끊임없이 쉬지 않고 비헤이비어럴 퀘션을 던지는 거예요. 뭐 컨플릭트 레졸루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넷플릭스의 프로덕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질문들을 답을 제대로 못하면은 넷플릭스 컬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컬처럴 핏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드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은 컬처럴 덱 같은 거를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이게 정말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문화인가? 하고 맞는가? 이런 것들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